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듣지 않나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돌아간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힘들다. 사람이 없어서 가게가 문을 닫는다. 이게 그냥 인력난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 체력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두 개를 붙이면 이 체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첫 번째 뉴스. 현대차 아반떼가 미국에서 누적 400만 대를 팔았습니다. 한국차 최초입니다. 두 번째 뉴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해외 매체들이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차를 400만 대 팔던 회사가 이제 사람 대신 일할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봅니다. 한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들어가는데 그 시대를 견디는 카드가 무엇인지 현대차라는 사례로 구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콕 집어 경고한 건 단순한 자극 발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산 능력 문제이고 생산 능력 문제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현대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반떼 400만 대는 한국 제조가 미국의 생활 속에 들어간 증명이고 아틀라스 로봇은 사람이 부족한 시대의 생산을 유지하려는 해법입니다. 즉 한국은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왜 하필 머스크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한국을 예시로 들었을까요? 한국을 특별히 싫어해서요?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미래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나라라서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조합은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 줄면 제조가 흔들립니다. 제조가 흔들리면 먹고 사는 구조가 흔들립니다.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 던진 말이 화제가 됐죠. 지금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면 한국 인구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어떤 표현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 더 과격하게는 몇 세대 뒤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치가 정확히 몇 %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미 깊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면 그냥 사람 수가 줄겠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젊은 사람이 줄면 군대도 흔들리고 산업도 흔들리고 세금 구조도 흔들리고 연금도 흔들리고 무엇보다 생산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생산이 흔들리는 순간 경제는 단순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공급이 느려지니까요. 여러분,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콜센터 연결이 더 오래 걸리고 배송이 늦어지고 식당이 문을 닫고 수리 예약이 밀립니다. 이게 그냥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회가 느려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느려지면 기업은 더 비싸게 인력을 구하려고 하고 그 비용은 결국 가격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물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로봇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사람이 부족한 시대에는 기술은 멋이 아닙니다. 기술은 생존 장치가 됩니다. 로봇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해서가 아니라 현장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더 그렇습니다. 공장은 있고 주문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로봇은 사람을 쫓아내는 악당이 아니라 공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보험이 됩니다. 여기서 한국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지만 제조업이 강합니다. 즉 사람 부족을 가장 먼저 체감하지만 자동화와 로봇으로 해결할 이유도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수용 속도가 빠르고 공급망이 촘촘하고 산업 밀도가 높습니다. 이 조건은 로봇이 퍼지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머스크의 경고는 끝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환 압박입니다. 자, 이제부터 현대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머스크가 던진 경고는 한국이 사람 부족 시대에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서 아반떼를 400만 대 팔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장에 사람 대신 들어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뉴스가 같은 날에 등장한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구조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였죠. 사람이 줄면 나라가 느려지고 공장이 흔들린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서 아반떼를 400만 대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판매 기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 제조가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400만 대는요? 대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한번 성공하는 건 가능해도 계속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광고에 설득되는 시장이 아니라 습관으로 구매하는 시장입니다.
한번 타보고 고장 없고 유지비 괜찮고 중고가 방어되면 그 집은 그 브랜드를 또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팔린 모델은 제품이 아니라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차를 산다는 건 엔진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차를 5년, 10년 탈 때 부품이 잘 나오느냐, 수리비가 감당되느냐, 보험이 어떻게 붙느냐, 리콜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모든 걸 같이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팔린다는 건 그 회사가 실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중고차 딜러가 현대차 가격표를 적는 장면을요. 중고차 가격이 방어되는 순간 그 브랜드는 리스크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미국 소비자에게는 새 차 가격보다 중고 가치가 체감상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중고가 방어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판매량이 쌓여야 하고 고장이 적어야 하고 부품이 빨리 와야 하고 정비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즉 400만 대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활 시스템으로 들어갔다는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아반떼일까요? 왜 제네시스가 아니라, 왜 전기차가 아니라, 왜 미국에서 가장 생활형 차가 400만 대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현대차의 경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반떼는 고급차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들어간 차입니다. 준중형 세단,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이 있는 곳. 여기는 브랜드 충성도가 센 시장이고 가격에 예민한 시장이고 실수하면 바로 버려지는 시장입니다. 거기서 400만 대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실력으로 버텼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사들은 아반떼가 인기 있는 이유를 가격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이유는 라인업 구조입니다. 아반떼는 가솔린만 있는 차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도 있고 고성능 N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 차급 안에서 소비자의 욕망을 갈라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아끼려는 사람은 기본형으로, 연비를 원하는 사람은 하이브리드로, 재미를 원하는 사람은 N으로. 한 차급에서 3개의 다른 욕망을 다 받아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팔리는 차가 되는 방식입니다. 아반떼는 2022년부터 현대차의 미국 내 세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 현대차 세단 2대 중 1대가 아반떼라는 말입니다. 이건 인기 모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의 미국 시장 바닥 체력입니다. 바닥 체력이 있으면 한 번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체력이 있는 회사만 다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이 뭐냐면요. 로봇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연결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400만 대 팔았다. 이건 단순히 수익이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납품하고 운영할 명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 판매보다 현지 생산과 공급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제조는 이제 경제가 아니라 안보로 엮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대차는 미국 소비시장을 이미 잡았고 이제 미국 제조 시스템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반떼 400만 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미국에서 신뢰 기반을 만든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올립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아반떼 400만 대는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의 일상 속에 들어갔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요?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과 노동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동차 뉴스가 아니라 생산 능력 뉴스입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휴머노이드는 망신 경쟁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휴머노이드는 한번 넘어지면 그 회사의 신뢰가 같이 넘어집니다.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사람 앞에서 휘청하는 순간 사람들은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진짜 강한 회사들은 휴머노이드 공개 시연을 엄청 조심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해외 매체들이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신뢰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수백 명이 모여있고 카메라가 다 켜져 있고 편집도 없는 현장에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움직입니다. 이건 발표회가 아닙니다. 심판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삐끗하면 다음날 기사 제목은 찬사가 아니라 조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연이 깔끔했다는 건 로봇 팬들보다 공장 관리자들이 먼저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현장에서 쓰일지도 모르겠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반복한 표현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보여주기용이라는 뜻이고 프로토타입이 아니라는 건 돈을 받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기술보다 훨씬 큰 차이입니다. 기술은 실험실에서 만들지만 운영은 현장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가디언은 아틀라스의 방수 기능, 자동 배터리 교체 같은 기능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수 기능은 전 시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자동 배터리 교체도 전 시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공장입니다. 기름과 먼지와 물,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있는 곳에서 로봇이 버틸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틀라스는 예쁘게 걷는 로봇이 아니라 일할 준비를 한 로봇으로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현대차의 무서움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만들었다. 멋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입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넣을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들의 가장 큰 약점은 현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라인에 넣어보고 실제 유지 보수하고 실제 고장과 사고를 겪고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요. 전 세계 공장을 실제로 돌려본 회사입니다. 운영의 현실을 아는 회사가 휴머노이드를 가지면 그 로봇은 장난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어떤 해외 보도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제조 생태계에 통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통합한다는 건 로봇을 신사업으로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합한다는 건 공장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로봇이 들어가면 원가 구조가 바뀌고 작업 속도가 바뀌고 품질 편차가 줄고 사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즉, 현대차는 이제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차가 나오는 공장을 재설계하는 회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죠. 우리 집에 로봇이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해주는 날. 하지만 현실은 공장부터입니다. 집은 변수가 너무 많고 사고가 나면 책임이 크고 가격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공장은 다릅니다. 공장은 환경이 통제되고 업무가 반복되고 경제성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가정이 아니라 공장에 먼저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키우는 이유도 이 현실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머스크가 말한 인구 붕괴는 불안이 아니라 생산 유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감정이 있죠.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런데 제조업 현실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 먼저 오고 있습니다. 즉, 로봇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자리 공포보다 생산 능력 붕괴 공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계는 이제 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세계가 찾는 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수출이 물건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제품이지만 로봇은 생산 그 자체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와 로봇을 동시에 잡는 순간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생산 운영 회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분류 변화는 한국의 포지션을 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건 기회이자 부담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성공하면 현대차의 미래를 넓혀줍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현대차는 쇼케이스 회사로 찍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면 멋있는 영상만 남고 사업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걸 공개하고 공장 통합을 말하는 건 리스크를 걸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를 한국은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나옵니다. 첫째, 생산을 지키는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를 생산성이 따라잡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제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싼 생산이 아니라 안전한 생산, 빠른 납품, 신뢰 운영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로봇을 산업에 붙이는 생태계입니다. 로봇을 전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굴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장에 넣겠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움직임입니다. 세계는 이제 좋은 제품을 파는 나라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수출은 물건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흐름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